컴퓨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도시계획 기술 과제라고 하는 그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과제는 올해가 이제 4년차입니다. 지금 이제 3년 진행했고 이제 4년차가 됐는데 지금까지 뭐 다른 이제 발표나 회의를 통해서 좀 많이 자료를 소개해드렸는데 김정도 학회에서 이제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고 이 자료를 만들어주신 그 남학 학장님께서 감사드리고 오늘 기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김정도 학회 구성원들과 자문도 좀 도와고 이런 연구력도 하는 것으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제가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직관돼서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도시계획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이제 과거 체계적인 개발, 후 개발 체계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회가 좀 이제 복잡해지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만으로는 새로운 다변화된 불가수에 대응하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따라서 좀 새로운 기법들, 기술들을 만들어서 이제 미래 사회 도시계획에 대응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R&D 과제가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과제를 발굴해 수행을 했고 실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기업의 실수요자가 돼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R&D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과제가 착수가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원래 이제 당초 예산 계획이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약간 예산 변동성이 생겨서 해마다 받을 것을 약간씩 못 받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몰리는 바람에 1년을 더 연장해서 이제 27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작년까지 전 6개년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수행이 된 것이고 앞으로 한 절반 정도 이제 후반전 이제 1라운드 세컨 라운드가 돌아가는 전체 한 192억 원 정도 국비로 수행을 하게 되었고, 보통 R&D 과제는 각 기업들이 또 기관들이 참여해서 이걸 사업화해서 이제 상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제는 실수요자가 지방자치단체, 계획법원과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기술들을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게 돼서 모든 개발 결과물들은 국가로 기속을 시켜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각 지자체나 또는 관련 학계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술을 개방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 도시계획 절차인데 이런 법정 도시계획 절차의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부분 이제 스며 들어갈 수 있는 구성 기술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각 구성 기술들은 뒤에서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는 5개년 계획이었는데 지금 좀 수정을 해서 6개년까지 해서 27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기술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R&D 과제다 보니까, 대규모 R&D 과제다 보니까, 요 전에 사전 기획 연구가 있었고, 그 기획 연구에서 이 연구에서 수행해야 될 꼭지들이 미리 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도시계획 수립 절차의 어떤 프로세스를 법정 도시계획으로 인합니다. 따라서 이제 구성기술 1, 2, 3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구성기술 1에 있는 것들은 이제 도시계획에 쓰는 이제 새로운 지표들, 지금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가 여러 산업 지표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데이터 기반입니다만 주로 이제 빅데이터보다는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실효성이나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는 좀 지적이 있어서 이 과제에서는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구성기술 1에서 도시를 진단하고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표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부분,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를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구성기술 1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기술 1은 주로 처음에 이 연구를 구성할 때 국토도시계획 학회 구성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서울시립대학교라든가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그리고 이제 경성대학교, SNC 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획 분야의 이제 학교들이 참여를 해서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성기술 2는 앞에서 1에서 하는 것들이 주 지표, 인디케이터라고 하면 구성기술 2는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고용, 계획 지원 고용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지원, 용도별로 배분하거나 어느 정도의 용지를 어디에 입지를 시킬지 그런 부분, 또 마찬가지로 기반 계획 시설 모형,
그다음에 공간구조 중심지 설정 모형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계획 지원 모형들이 여기 구성기술 2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도시계획 수립 지원 플랫폼에 탑재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질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가 이제 별건으로 2-1, B-1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명칭은 이제 도시공간 도시계획 아카이믹이라는称입니다. 지금 각종 법정 도시계획 문서, 도서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이제 머신리더블하는 폼이 아니고 책자 형태나 아니면 이제 PDF나 아니면 뭐 HTML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학습할 수 있는 이제 학습형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계획가가 지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좀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카이믹이라는 제도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구성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기술 3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은 뭐 C-1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중장기 계획, 기본 계획이 20년 계획이고 관리 계획, 5년 계획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그 계획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지표들도 만들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도시계획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이제 기술적인 요소라고 하면 실제 이 기술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쓰일 수 있도록 실증, 지자체 계획 수립 과정에 적용을 해서 실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제도 개선까지 이제 추진하자 하는 것들이 구성기술 3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기술 3은 국토연구원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각 지자체가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근거법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듭니다만 그런 지침에 근거해서 기반법에 근거해서 각각 자율성을 가지고 계획권을 가지고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뭐 기술 영역 또는 이제 필요에 따라 학술 영역 형태로 발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를 혁신적인 요소를 적용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좀 기존에 답습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런 것들을 좀 여기서 만들어진 기술을 통해서 각 지자체들이 이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좀 혁신적인 기술을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지금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보화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과제에서 몇 가지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순차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도시계획, 뭐 지금 모든 공간 문제나 또는 이제 국토도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빅데이터가 좀 재료로 이제 쓰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아까 앞에서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도 좀 하셨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가용해지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공공정책을 할 때나 연구 개발을 할 때도 이 빅데이터들이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이것들이 더 이상 무료가 아니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데이터는 이제 개방이 되고 공개가 되는 것이라 연구자나 또는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분석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 특히 이제 민간 기업을 좀 중요한 공급자로 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좀 고비용이 드는 그런 분석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을 지향한다고 하면 이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뭐 어떤 연구비를 써서 뭐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그러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비용을 어느 정도의 스펙의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그걸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수요가 높은 통신 데이터라든가 신용 소비가 데이터라든가 기업 데이터 그런 것들을 먼저 제가 수요를 특정을 하고 그런 공급자들하고 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연구개발 과정에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에 필요한 표준 스펙이나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면 각 지자체가 그렇게 과도하게 높지 않은 비용으로 빅데이터를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플랫폼화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저희가 거대한 사업처럼 이 안에서 뭐 유통 모델도 만들고 가격 체계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핵심적인 데이터들은 AI 시대의 핵심적인 데이터를 잘 정의를 해서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 파트보다 이제 인공지능 파트가 더 어렵습니다. 빅데이터는 어쨌거나 비용이 들지만 이제 쓰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사정을 또 실제로 그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제 통계 데이터보다는 더 정교한 데이터를 결과 분석 방식을 주게 되는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 자체로서 굉장히 많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기술 성숙도도 사실 아직은 좀 반영하기 힘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인공지능을 쓴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으로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고 아직 명확한 합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공지능을 쓴다고 했을 때 미래를 예측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만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 이 과제에서 인공지능은 전체적으로 계획과 역할을 배치하거나 또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것보다는 부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계획과나 정책과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이제 돕는 일종의 이제 서포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데 알고리즘을 써서 도시계획 지표를 만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계획 문서나 도서들을 추출할 때 이미지를 학습시킬 때 인공지능을 쓰고 또 도시 공간들을 다양한 클래스로 분류하거나 그럴 때도 부분적으로 하게 되고 미래 공간 변화 예측이라든가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들을 탐지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부분 기술을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그 기술들 알고리즘들이 또 2, 3년 뒤에는 되게 또 대체되거나 또 좀 다른 것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좀 최신의 알고리즘 적용하고 있고요. 이게 아직 도시계획에 어떠한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써야 된다고 하는 전체 로드맵이나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는 이제 서구 사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움직이고 있는 데 타겟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도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이제 예시인데요. 수도 없이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에 주로 이제 쓸 수 있고 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이제 얘기한 것들은 여기 반원 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인데 그 중에서 저희 과제에서는 주로 머신러닝 기법이나 이제 딥러닝 기법, 그다음에 자체적인 알고리즘, 자율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시각화, 그다음에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을 주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것을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적용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200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고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목전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지자체를 다 대상을 할 수는 없고 1차년대 이제 공모 신청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들 중에서 저희 쪽에서 만드는 기술을 적용해서 도시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하는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부산광역시, 충남 천안시, 전남 남양구 세 개를 선정을 했고 각각의 좀 테마를 달리해서 저희 쪽에서 만드는 기술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15분 도시를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그래서 생활권 계획에 이쪽에서 만드는 기술을 좀 쓰는 곳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을 좀 세분화하고 부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생활권, 중생활권까지는 도출을 했는데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소생활권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적용해서 같이 좀 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권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생활권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생활권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하는 지표를 저희 쪽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또 각 생활권별로 기초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을 위치를 보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 전체를 한다기보다는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충남 천안시는 이제 위치가 이제 수도권 약간 아래쪽 충남 쪽에 있으면서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좀 도드라진 지역인데 수도권과의 어떤 출퇴근 인구, 통학 인구도 좀 많이 있고 옆에 신규 개발되는 아산시 택지개발 또는 평택시와 관계성 때문에 좀 컴팩트하고 네트워크 도시 계획을 좀 수립하고 싶다라는 목표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을 가지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주변 지역과 좀 연계성을 가진 그런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제를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시군이 이제 인구 감소 또는 지방 쇠퇴 소멸 위험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서 생태도시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과제가 잘 진행이 되면 결국은 R&D 과제를 통해서는 기술 환경, 기술 R&D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술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앞으로의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에 필요한 모든 기술 요소를 다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요소 또는 이제 파일럿 요소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각종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 분석 진단이나 예측 시뮬레이션, 자동화,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일종의 서비스 또는 지표, 모델 형태로 저희 밑단에서 구성이 될 텐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AI 코어, 도시계획을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들을 제가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정의를 드리고 또 그것과 연계돼서 이제 빅데이터 코어로 AI 시대 공간 빅데이터를 정의해서 제시를 드렸습니다. 다만 저런 것들이 한번 정의한다고 뭐 고정된 것은 아니고 짧게는 몇 달 또 길게는 뭐 1년 사이에도 확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제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연구 성과로 좀 제안을 하고 또 발전 방향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을 기술 이용하는 사용자 계층, 시민 또는 계획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리고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이제 지방 정부 그런 모든 계획들의 통합성을 체크하게 된 중앙 정부들이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기술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저희가 이제 도시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 그리고 도시군 기본교실 지침에 대한 개정안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있고 연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체계는 20년 전, 30년 전 고성장 시대에 워낙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질 때 선계획, 후개발 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이고 그간에 이제 소명 임무를 충실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수요가 다변화되고 저성장화된 시대에 이제 그런 계획 체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시는 계획 체계가 필요해서 또 그리고 저러한 기술들이 그러한 좀 다변화된 계획적 수요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저런 기술을 수용하고 또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좀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환경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공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 좀 시간을 많이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연구 전체 성과는 아니죠. 몇 개만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예시로 만들어 드리고 향후 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프로야 숙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기술 1에서 저희가 다양한 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활동인구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인구, 상주인구라서 몇 명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개발 수요는 그대로 존재하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연대처럼 상주 인구 증가하고 그다음에 개발 수요가 반드시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 활력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파악을 해보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 기본 지침에는 주간 활동 인구라고 해서 통신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도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전문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활동 인구라고 하는 지표를 개발해서 각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해서 좀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고 있고 그 자료는 제가 출력을 못했습니다만 파일은 이제 사무국에 공유해드렸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연구사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 R&D이기 때문에 각 지역 단위에서 인구가 과다하게 산출되는 것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산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이 상주 인구 또는 미래 인구 또 감소폭보다 막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표가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지표만 아닌 또 그런 실제 적용에서의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광역시나 천안시 광역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 인구를 추정하고 도시계획 개발에 관련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디너스 저희 도시계획 기존의 문서들, 도서들을 학습을 시켜서 이거를 저희가 추론해서 좀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가 또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관련된 상위 계획도 검토도 해야 되고 또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책자 형태로 보게 되는데 저것들을 기계가 좀 학습 머신이 들어가는 상태로 읽고 또 필요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자동적으로 뭐 좀 추천도 받는 걸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내용 보시면 되고 다만 이 부분은 그야말로 좀 방대한 문서가 좀 학습이 돼서 데이터가 정말 많이 쌓여야 더 정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가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습 문서를 다 수집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세계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서를 수집해서 기본적인 좀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각 부문별로 수립할 때 시작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해당 지역의 중심지를 어떻게 갈 것이며 소생활권 말고 중생활권이나 대생활권을 배분해서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도시 성장이나 개발처가 어떻게 가져갈지 그것을 좀 구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계획가나 지자체들이 약간 좀 정성적으로 하는 편이 있는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침에 나온 그런 것들을 좀 준용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반적인 결과였고 그런 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작년에 정부 학회 학술 때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중심지도 도출하고 산업분도 설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능 배분도 하고 그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 배분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분 설정을 좀 해보는 그런 프로세스. 그다음에 실제 도시 성장이 발생한 걸 기준을 해서 성장을 예측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서 향후 도시계획 성장이 좀 많이 예상되는 곳들을 좀 판별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쪽을 설정하고 좀 대안적인 개발 쪽도 만들어보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실제 단양군에서 반영을 해서 기능계획 수립 과정에 활용했다는 사례고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제 AI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 모형은 뭐 머신러닝이나 또는 딥러닝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으니까 다만 굉장히 좀 분석을 모델링 하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어와 좀 결합을 해서 계획가나 또는 지자체에서 좀 언어 기반으로 해서 좀 결과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가야 이게 시뮬레이션 모형이 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이 부분까지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시 모니터링 부분 지금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뭐 챙겨보지 안 챙기고 못 챙기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도시가 변하는 걸 좀 챙겨보고 거기에 따라서 활류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취지에 따라서 도시 모니터링 이제 지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형이라고 하나요? 지표를 잘 모르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 쪽에서 모니터링 지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사용자층을 정의해서 다양하게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서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좀 많이 진행은 안 돼서 내년 정도에 올해 말 정도면 이제 지표 확정이 되고 이것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탑재하는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해쳐나갈 것들이 많고 또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공간 분석 또는 진정인 공간 그런 전문가들의 많은 지혜가 모아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 가지고 생각합니다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논의사항을 좀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는 역시나 이제 접근성이나 가용성 문제가 가장 좀 괴로운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부족했다 했더라도 또 최신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음에는 못 쓰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도시계획, 도시계획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일호 과제처럼 그런 이제 큰 정책 어떤 틀에서 올라갔으면 별도의 비용을 하시는데 이거 이제 그것까지는 확보가 안 돼서 좀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고 인공지능도 기능 역할 실효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사람의 어떤 추론 과정, 인지 과정 아직 배치하는 거냐 뭔가 제안한다면 그걸 믿고 쓸 수 있는 거냐 했을 때 아직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미래에 대한 그런 것 대안들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이긴 한데 분석 모델이나 또는 단편적인 인공지능 기술들이 그런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과 정책결정 같은 시민들의 모든 추론 과정이나 인지 과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서포트하는 저희가 늘 연구했던 것처럼 의사결정 지원 모형 또는 계획 지원 모형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플래너스 툴박스 개념으로 또는 좀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좋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런 기술들이 결국은 도시계획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고민 포인트인데 지금의 도시계획 체계는 고성장 시대 난개발 방지라든가 성계 투개발 체계를 만드는 데 좀 크게 기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 비공계획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과거까지는 잘 작동이 안 되지 지금 저성장 시대 그리고
좀 다변화된 시대에 접어들면서 실효성이 좀 이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요 부분도 다변화 시대에 맞춤형 개발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장기 기본 계획이 뭐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기 전략 계획 그리고 단기 관리 계획 측면에서도 도시계획 기준을 세분화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들을 쓰면서 도시계획의 좀 실효성을 증명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정책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발제 들으셨고요. 이 두 발제에 대해서 뭐 좋은 의견 주실 수 있으시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토론은 뭐 식사 장소에서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모여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